로블록스의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됐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렇죠. 부킹스라고 하죠. 예약 매출. 이게 전년 대비 51%가 늘고 일일 활성 사용자 DAU도 41% 폭증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어요. 네, 숫자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을 보면 이제 로블록스는 단순 게임 회사가 아니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뭐랄까 본격적인 3D 컨텐츠 플랫폼으로 봐야 한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자료는 최신 실적 발표랑 주요 금융 분석가들 보고서를 종합한 건데요. 네네. 이걸 통해서 로블록스가 지금 어디쯤 와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그 숫자들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네요. 2분기 부킹스가 14억 4천만 달러? 이게 51% 증가한 거고요. 네, 51%. DAU는 1억 1,180만 명. 이것도 41% 증가. 월간 유료 이용자도 2,340만 명으로 42% 늘었어요. 와, 사용자 증가세가 무섭네요. 그렇죠. 1인당 평균 지출액도 20.48달러로 한 6% 늘었고요. 자료들 보니까 이걸 컨텐츠 플라이휠이 이제 제대로 돌기 시작했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아, 네네. 그 플라이휠 개념. 사용자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로벅스 소비가 늘고 이게 또 크리에이터들한테 수익으로 가니까 더 좋은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그게 다시 사용자를 끌어모으는 뭐 이런 선순환 구조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플라이휠의 핵심 동력, 그러니까 엔진은 역시 크리에이터들이에요. 아, 크리에이터. 네, 2분기에만 개발자들한테 지급된 금액이 3억 1,600만 달러가 넘습니다. 이게 전체 부킹스의 22%나 돼요. 22%요? 와, 엄청나네요. 네, 작년보다도 훨씬 늘어난 수치고 이게 바로 크리에이터 중심 생태계가 얼마나 탄탄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특히 그 그로 가든 같은 게임 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바이럴 엄청 났다고. 맞아요. 그 게임 성공이 정말 불을 지폈죠. 심지어 그 게임 이용자의 75%가 같은 날 다른 로블록스 경험도 즐겼다고 하니까. 아, 진짜요? 네, 플랫폼 전체 활성화를 확 끌어올린 거예요. 지역적으로 보면 아시아 태평양, APH 지역 성장률이 75%에 달했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곳은 150% 넘게 성장했어요. 정말 대단한 속도죠. 이야, 성장세가 글로벌하네요. 근데 사용자랑 콘텐츠만 늘어난 게 아니고 돈 버는 방식도 좀 다양해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 점도 중요합니다. 게임 내에 뭐 네이티브 광고라든지 아니면 보상형 동영상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지금 구글이랑 베타 테스트 중이고요. 오, 광고 모델을 넣는군요. 네, 심지어 쇼피파이랑 연동해서 실제 상품, 그러니까 실물 상품까지 파는 걸 시도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그건 진짜 게임 플랫폼을 넘어서는 건데요? 그렇죠. 단순히 가상화폐, 로벅스 파는 거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광고나 커머스 같은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여기에 AI 기반 콘텐츠 추천이나 큐브 3D 같은 AI 제작 툴 지원 강화 이런 것들이 성장을 더 부추길 거고요. AI 기술까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지금 보이는 이 엄청난 부킹스 성장 있잖아요. 이게 회계 처리 방식 때문에 당장 매출로는 다 안 잡혀요. 이연 수익이라고 하죠. 아, 네네. 이연 수익. 하지만 이게 미래 매출로 이어질 일종의 강력한 예약금 같은 거라서요. 앞으로의 성장을 예측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2분기 잉여 현금 흐름, FCF라고 하죠. 기업이 실제 운용으로 번 돈, 이게 1억 7,700만 달러로 58%나 늘었어요. 현금 흐름도 좋아지고 있군요. 네, 운영 효율성도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반응도 아주 뜨겁던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오픈하이머, 리듬 같은 데서 목표 주가를 다 올렸더라고요. 한 158달러, 159달러 이 정도로? 네, 웨드부시는 165달러까지 제시했죠. 맞아요. 165달러. 웨드부시는 로블록스를 비디오 게임 분야에서 가장 매력적인 성장 기회라고까지 평가했고, BOFA는 기록적인 참여율이나 DAU 성장을 보면서 시장이 혹시 포화된 거 아니냐는 우려를 이제 잠재웠다 이렇게 분석했더라고요. 네, 그런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게 상위 10개 게임 말고 그 외의 경업에서도 지출 성장의 절반 이상이 나왔다는 점이에요. 플랫폼 저변이 진짜 넓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이런 높은 기대감이 당연히 주가에도 반영돼 있고요. 주가 미출 비율, PS를 보면
23.6배인데 23.6배요? 꽤 높네요. 네, 동종업계 평균이 보통 6배에서 11배 사이인 걸 감안하면 상당히 높죠. 주가 잉여 현금 흐름 비율 PFCF도 103.2배에 달하고요. 와, 100배가 넘는다고요? 네, 이건 시장이 단순히 현재 실적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로블록스가 뭐랄까 유튜브랑 유니티가 합쳐진 것 같은 플랫폼으로 진화할 거라는 기대감. 예를 들면 광고, IP 라이센싱, 디지털 커머스 같은 미래 잠재력까지 가격에 상당히 녹여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기대치가 높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높은 성장세를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대가 크면 당연히 리스크 요인도 같이 따라올 텐데요. 자료들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나요? 몇 가지가 지적되는데요. 우선 특정 바이럴 콘텐츠,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그로어 가든 같은 거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다는 점, 이런 히트작이 계속 나와줘야 한다는 부담이 있고요. 아, 그쵸. 계속 터져주긴 어려울 텐데. 네, 그리고 하반기, 특히 4분기에는 성장세가 지금보다는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요. 또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서버 같은 인프라 비용이 늘어나면 수익성을 좀 압박할 수도 있겠죠. 비용 문제도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높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또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대만큼 성과가 안 나오면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경영진도 3분기 전망을 내놓으면서 최근 바이럴 히트 영향이 점차 줄어들 가능성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스토리는 정말 좋은데 리스크도 확실히 있네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다 종합해보면 최종 투자 결론은 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분석가들의 시각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주가는 이 엄청난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이미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고평가 상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이미 비싸다? 네. 하지만 로블록스가 가진 플랫폼 확장성이나 앞으로 광고, 커머스 같은 새로운 수익화 잠재력을 생각하면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괜찮다. 그렇죠. 따라서 지금 막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122달러에서 128달러 정도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고려하는 게 유리하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조정시 매수 전략이군요. 네. 그리고 110달러 선이 무너지면 좀 위험 신호로 봐야 한다는 경고도 덧붙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로블록스는 2분기 실적을 통해서 게임을 넘어선 3D 컨텐츠 플랫폼으로서의 강력한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계속해서 충족시켜야 하는 그런 과제도 안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분께서 로블록스라는 기업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로블록스가 아까 말한 큐브 3D 같은 AI 기반 창작 도구를 계속 강화하고 또 실제 상품 판매와의 연결고리도 계속 늘려가고 있잖아요. 네네. 앞으로 한 몇 년 안에 이 플랫폼에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게임을 넘어서는 어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경험들이 주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런 변화가 정말 일어난다면 로블록스의 기업 가치는 지금과는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